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미국 산업 4월 정기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교육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달 교육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외적으로 또 저희가 또 받아야 할 기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29조와 관련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면제,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은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무 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 청력 손실 예방 교육, 자, 이런 것들도 왜 받아야 되는지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제29조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보호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해서 이제 정기 교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보호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해서 채용 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이러할 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항 사업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외에 아까 이제 앞전에 2항에 보면은 채용 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고용노동보호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특별 안전 교육에 대해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 사업주는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내용입니다. 자, 1항 사업주는 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보호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호 근로자가 제11조 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역시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3호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보호령을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 경우도 역시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보호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21년도입니다. 21년도인데 2020년도에 미국 산업이 산재 사고가 없었을 경우 올해 21년도에 에는 우리가 이제 정기교육 같은 경우 분기에 6시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직전 연도에 무죄 사업장인 경우는 당해 연도에 50%를 가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라는 내용이. 자, 다음 2항 사업주는 29조 2항 또는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전부 또는 일부러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내용 뭐냐면은, 자, 우리 지금 미국 산업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진명산업에서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크레인 운전이잖아요. 크레인 운전인데, 3월 1일부로 해서 이제 미국 산업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됐고, 미국 산업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역시나 또 크레인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 2항 또는 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여기 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또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1항 법 29조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 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29조 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교육 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그 대신 특별 안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채용 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항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교육 기준, 교육 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고시되는 건 아니지만은 변경이 될 때마다 노동부에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항 사업주가 제29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 강사 기준은 누가 되느냐? 이것도 노동부에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 해당이 되고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올해 합병 전에 연죽공장 크레인하고 주상정정 야드파트 20명이었습니다. 20명에 이번에 이제 구지임명, 구지임명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될 텐데 아마 40에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도 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자, 그러면 2호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위원 교육 과정을実施한 사람 역시나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역시 교육 가능하고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 첫 번째 정규교육 있습니다. 정규교육.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세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네 번째 특별 교육, 특별안전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정규 교육은 어떤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지는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의회 근로자냐, 또 이제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무직 종사자 같은 경우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의회 근로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의의 근로자냐. 저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판매 업무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의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해서 저희가 각 1개월에 한 달에 2시간씩 하는 게 요 내용 관련돼서 좀 하는 겁니다. 채용시 교육, 이름 근로자이냐, 이름 근로자가 아니냐. 이름 근로자일 때는 1시간, 이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8시간.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8시간. 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이름 근로자일 경우와 아닐 경우, 역시나 이름 근로자일 경우는 1시간, 이름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특별안전교육. 자, 특별안전교육은 해야 할 공정이 총 40개 공정이 있습니다. 40개 공정.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별표 제1호 라목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름 근로자이느냐, 이름 근로자이면 2시간을 해야 되고, 별표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이름 근로자일 경우는 요 8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해당은 안 되고, 통상 요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별표 5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여기 지금 저희가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16시간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별안전 교육을 16시간. 요거는 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6시간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통상 신규 입사자가 있다 그러면 정기 교육은 안 하죠. 채용시 교육은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작업 내용 변경한 건 아니잖아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정기 교육, 특별안전 교육을 하는데, 왜 또 특별안전 교육을 미국 산업의 경우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교육별 교육 내용, 그 무슨 내용을 그 교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 강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또 내용이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무슨 교육일 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일 때, 정기교육을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 제도에 관련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할 때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교육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교육이 요게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그래서 제가 교육을 무성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함에 있어 요거에 따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교육인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앞에 보면은 좀 비슷하고요.
여기 보면 관리 감독자로서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에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 이제 특별한 이제 위치에 있는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내용이겠죠.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뭐 이러한 것들이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때 포함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내용. 앞에 정기 교육과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규 입사이기 때문에 뭐 사업장, 뭐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뭐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뭐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물질 안전 MSDS 교육을 보면은 법에 보면은 채용시 교육할 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별안전 교육의 대상에 공정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특별안전 교육은 총 40개 공정이 있다고 있습니다. 40개 공정 중에서 저희 크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입니다. 지금 이게 40개 중에서 지금 14번째 거네. 14번째 항목에 보면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 경우는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크레인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장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화물의 취급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례 충돌재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발의 조건, 인양 하중, 풍압 등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살펴본 거는 이제 크레인에 해당이 됐고요. 크레인이라 해당이 된다면은 1여련이 해당될 거고, 크레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2여련, 똑같죠. 2여련도 마찬가지. 연죽 공장의 크레인. 크레인이 연죽 공장의 크레인, 천장 크레인만 하는 게 아니고 피그 크레인도 있잖아요. 피그 크레인이 있으면 역시나 크레인, 요 관련된 업체는 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는 채용시 교육도 해야지만은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죽 공장에 보면 주상 파트 있는데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하느냐? 채용시 교육만 하면 되지 않, 채용시 교육만 하고 현장 투입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아까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될 공정이 40개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크레인이 14번째 항목에 해당이 됐고, 지금 요 주상 정정 파트는 아마 요게 좀 해당될 것 같아요. 36번째 보면은 36번째 보면은 허가 및 허가물질, 관리대상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우리가 제조는 아니지만 취급 작업, 이 경우는 특별안전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취급 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해서,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수배기 장치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상황, 안전 작업 방법의 보고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주사항과 정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한번 MSDS 물질을 보고 거기서 한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정장 파트에서는 지금 저희가 마킹 팬트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이 허가 대상 물질이 아니고 관리 대상 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 대상 물질에. 너무 지저분하고요. 자, 그리고 주상에서 사용하는 레드 슈라우드,
의체품이 요 관리 대상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정정 파트의 신규 입사자의 경우 또 주상으로 뭐 배치된 사람일 경우 있다면은 요것 때문에 특별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정기교육, 그다음 채용식 교육,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 특별안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교육만 받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매년 받아보셨겠지만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 뭐 청력 손실 예방 교육 이런 것들 받으셨는데 그건 또 왜 받아야 되는지 그 관련 법은 또 뭐가 있는지 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의무 교육 첫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강제 이제 법규죠.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나옵니다.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위한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매년. 그럼 교육 대상 누구냐?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교육은 근로자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사업주는 빠져 있는데 요 성희롱 예방은 사업주도 피교육생 되는 거죠.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받아야 됩니다. 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만약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좀 요약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법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5조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자, 그럼 교육 대상은 누구냐? 성희롱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 대상은 사업주도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횟수는 매년 1회 이상. 시간은 명시가 안 되십니다. 성희롱 예방 같은 경우는 60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시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과태료 안 하실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서 교육 실시 근거 자료는 3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미보관하실 경우 역시나 3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우리가 3월 1일부로 합병이 됐잖아요. 이래서 저희가 종전에 167명 해서 지금 400명, 약 400명으로 본다면 요 300명 미만일 때, 300명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내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강사로서의 뭐 자격 여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요게 작년으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살펴보니 300명 이상의 경우는 사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요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저 미국 산업에서 지금 저 안전관리자 3명인데 3명이 다 요 교육을 수료를 할 겁니다. 요게 법에 300명 이상일 경우는 사내 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만 하여야 한다. 이 법 개정사항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교육을 받고 이것도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교육. 3항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행규칙 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사항 법 33조 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그래서 매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안 하실 경우 이제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매년 진행하는 내용인데, 앞서에서 살펴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안전 교육, 정기 안전 교육 시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요 유해 화학물질 교육은 실시간이 2시간이 정기 교육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력 손실 예방 교육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제 그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옵니다. 자, 규칙 제 517조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사업주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야 한다. 자, 어느 경우? 제42조에 따라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 초과하는 사업장일 경우. 자, 두 번째,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일 경우. 자, 소음. 우리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소음과 관련해서 D1일 받은 사람, 요거는 직업병 유수견자입니다. 정리를 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90데시벨을 넘었거나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소음과 관련해서 D1을 판명된 사람이 한 명 이상 나왔다 하면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 그 안에 보면은 청력 손실 예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90데시벨을 넘는 현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D1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청력 손실 예방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앞에 보면 정기교육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월달도 마찬가지 이제 5월달도 코로나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이제 유튜브로 진행하고 좀 완만히 하향 곡선을 탄다든가 했을 경우 뭐 각자 파트별 1열은 또 담당자, 교육 담당자 있고 2열은 담당자가 있고 이쪽 연juk 공장은 또 제가 또 진행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는 이제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이거든, 뭐 현대제철 직원이건 현대제철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 상당히 좀 분주하고 불안하고 동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각별히 개인위생 신경 써주시고 늘 안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교육 마치고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